정은입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월성 핵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핵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며 건강과 재산 피해,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월성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을 마련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월성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불안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다시 환기되고 있습니다. 원전 인근에 설정된 현행법상 거주 제한 구역의 범위는 914m입니다. 1km도 되지 않는 범위를 놓고 이 범위 밖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주변에 거주하다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분이 94명에 이르고 부산, 울산 지역에 있는 고리원전 주변에는 251명, 울진에 있는 한울원전은 147명,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은 126명 등 원전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심각한 고통을 계속 겪고 계십니다. 건강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월성원전의 경우 원전 6기에 더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국내 사용 후 핵연료의 전체의 약 절반이 보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원전 인근 거주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황부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용화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수 시민방사능감지센터 활동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헌석이라고 합니다. 제 기억에도 이 자리에 그 월성 핵발전소 지역 주민 문제로 꽤 여러 번 쓴 것 같습니다. 이미 20년 동안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월성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갑상선암의 비율이 2.5배나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처럼 인근 지역 주민들의 혈액에서 심지어 아이들의 소변에서조차도 삼중수소, 방사선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담은 월성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지금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정부나 한수원이 이 월성 이주 문제에 대해서 월성 지역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주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던 것이 알려지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방사선이 나오고 있으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근의 지역 주민들 몸속에서 방사선 물질이 나오고 있는 게 벌써 몇 년 전에 밝혀졌고 이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 주민들의 이주 문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농성을 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이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사실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정의당도 지금까지 뭐 수차례 기자회견과 여러 가지 경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이주 문제 관련해서 국회와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이라도 20대 국회에서 관련한 법들이 제대로 논의되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에 만에 하나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된다면은 각 정당이 나서서 21대 국회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들을 이제 모색해야 될 때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국회에 와서 이 기자회견을 한 적도 여러 번이 됩니다. 똑같은 말을 여기 와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더 이상 희생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어린 아이들까지 몸속에 방사능이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은 이런 피해를 보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는지. 원자력을 가동하고 있는 한손도 똑같습니다. 정부나 모든 분들이 하나도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소수의 적은 시골 말이라 해서 정말 이렇게 성의 없이 대하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노원구에 아스팔트에 방사능 나온다고 치웠죠. 경주로 가져왔습니다. 서울 사람들만 사람이 아니에요. 아스팔트에 방사능도 서울 사람들은 못 살겠다는데 왜 우리는 핵발전소에 나오는 방사능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됩니까? 국회도 정부도 모두 각성해야 됩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곳에 더 살 수 없습니다. 이 원자력이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매뉴얼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늘 나오는 방사능에는 아무런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이나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법이 없어서 한손 쪽은 이주를 못 시켜준다. 방사능은 기준치 미달이다. 그러면 사람 몸속에 방사능이 있는데 기준치를 따질 때입니까? 내부 부표인데요. 네,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회가 조금 더 국회의원님들이 이 이주법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발의해 놓은 것이 안 된다면 다음 국회에 가서는 꼭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군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회장님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견문은 신용하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사무국장님과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월성 핵발전소 피해 주민 이주 대책 마련하라. 월성 핵발전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영화 월성을 아십니까? 살기 좋고 조용하던 경주시 양남 지역의 월성 핵발전소와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서면서 달라진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면 핵발전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끊임없는 불안, 방사능 폐포, 암 발병의 고통과 재산 피해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발전소는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월성 핵발전소 주민들의 몸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2015년 월성 핵발전소 주변 지역 5에서 19세 어린이 청소년 9명 등 주민 40명 소방 검사에서는 모두에게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마을에 암 환자는 매우 많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월성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집과 농가설 부동산에 내놨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거래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헌법에도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채 핵발전소의 오염과 방사능 피폭 속에 억류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핵발전소의 돔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사성 물질이 몸에서 나오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는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로 월성과 같은 중수로에서 다른 핵발전소보다 훨씬 많이 배출됩니다. 특히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성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다며 정부의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농성한 지 5년이 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주시의회, 청와대도 찾아갔지만 모두 이주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월성 핵발전소 이주 요구 주민들의 고통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국회에도 핵발전소 피해 주민들의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고 정부가 협조하여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기를 제안하며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정은혜 국회의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시민행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정부와 이제 한수원에 요구했던 내용들입니다.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대부분은 원자력을 통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그 원자력이 가장 값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자력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미래 세대,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할 지불되지 않은 비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에는 지금 그 폐기물 관련해서도 고준위 폐기물은 지어져 있지도 않고
앞으로 그 많은 원전들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을 위해서라도, 또한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을 위해서라도 당장 이분들의 이주가 절실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또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